네,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두 번째 어젠다로 드디어 넘어왔네요. 조직 적응력이라고 하는 어젠다에 새로운 질문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마스크를 쓰면서 제 숨을 제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목을 좀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발음이 선명하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적응력에 있어서의 첫 번째 질문, 어떤 경영 스타일일 때 자신의 능력이 최대가 되나? 이 질문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어떤 경영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영 스타일을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답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어떤 창의적인 조직 문화라든지 유연한 조직 문화라든지 조직 문화의 입장에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어떤 경청한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언택트 쪽으로 오면서 직원들이랑 소통하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택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첫 번째 질문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이 볼 거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상사의 말이 확실히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이거 제대로 한몫 잡았네. 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상사 시리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충분히 닥치게 될 그런 상황, 면접 질문이니까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실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전제를 확실히 줬네요. 상사의 말이 무조건 틀렸대요. 100% 틀렸대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상사 시리즈 답변 질문이 나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방향이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답변 방향이 있는데 저는 하지 말아야 될 답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확실히 틀렸고 상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텐데 이 행동에서 회피를 한다라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모습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의 말이 확실히 틀렸지만 상사이기 때문에 또 내가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나는 상사의 말을 따르도록 하겠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식선을 생각해봐도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사의 말이 틀렸다라고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도 약간 회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내가 한몫 잡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상사한테 한 방 제대로 먹이려고 갖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상사를 제대로 한 방 때리겠다.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사의 말이 틀렸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야, 이건 틀렸어. 아니면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팀이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잘못된 지시를 따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니까 이건 빨리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상사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바로 그럼 상사한테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맞는 부분이죠. 그런데 조금 더 장치를 두자고요. 첫 번째는 진짜 틀린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나의 논리는 합당한 건지 저는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C, 전 다시 한번 체크할 것 같다. 체크할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상사가 완벽히 틀린 건지 아니면 내 논리, 나랑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내 논리가 완벽히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다. 다음에 갈 건 무엇이냐면은 저는 H, hear 아니면 L, listen도 좋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사한테 다시 한번 어떤 틀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상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걸 내가 한번 좀 듣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상사가 틀렸다라고 나는 말을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죠. 말을 어떻게 전달할 건데 라는 거죠.
말을 어떻게 전달할 건데 상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된 데이터, 수치가 필요할 것이다. 나보다 경험도 많을 것이고 당연히 당신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데이터,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상사를 설득할 것 같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상사한테 같이 가서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얘기를 좀 꺼낼 것 같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조용한 곳에 가서 1대1로 차를 하면서나 아니면 회의실로 들어가서 상사분한테 왜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다시 한번 의견을 물을 것이고 뭐 나한테 화를 낼 수도 있고 짜증 낼 수도 있겠죠. 그래도 듣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1대1로 있는 자리에서 다양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습니다. 라고 그때 말씀을 드릴 것 같다. 그럼 인양반도 그걸 딱 듣는다고 내가 실수했네? 라고 안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논리가 틀려버리게 되면 더 화를 내게 되니까 진짜 맞는 거야 라고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상사분께서 검토할 시간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렇게 설득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즉, 제가 이런 상황 면접에 여러분들한테 대처하라고 하는 방향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은 하지 말아라라는 모습. 회피적인 거, 소극적인 거, 도망가려고 하는 거, 너무 방임주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바로 하겠다라기보단 여기서 단계, 스텝을 좀 밟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면 어찌됐건 이건 상황 면접이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렇게 스텝을 이렇게 나누어서 밟게 되면 평가자 입장에서도 그래도 얘가 빠져나가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리 장치를 둬도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의 면접 질문이 주어진다면 가장 상식선을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실제 근무하시면서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막 틀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듣겠습니까? 아, 팀장님, 제가 고민해봤다니까요? 근데 신입사원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틀린 건 아닌가? 다시 한번 근데 내가 맞아. 그러면 이제 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팀장님 이게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조금의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그런 답변들을 해주시면 이게 면접용 답변으로는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간 그런 테크니션이 들어간 내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측정하는 게 그거 같아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직장생활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말로써 글로써. 근데 그런 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인지. 또 면접은 아다르고 어다른 게 면접인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여러분들 경청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배려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은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질문 받을 수 있는 상황 면접의 리스트를 조금 많이 갖고 가신 다음에 항상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회피적인 모습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과 최대한 그 상황을 좀 세분화시켜서 원인도 나한테 찾고 다시 한번 솔루션도 점검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좀 슬기롭게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면접용 답변은 여기까지고 실제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저희 꼰대론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상사는 일단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사는 되게 외로울 거고요. 뭔가 되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임원분들 특히 막 부러워 보이고 막 돈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다 같은 월급쟁이입니다. 다 같은 월급쟁이고요. 근데 월급쟁이가 내 상사가 아니라 진짜 오너다라고 하면 약간 좀 말은 달라지겠지만 대다수의 여러분들 확률은 월급쟁이일 확률이 높으니까 다 같이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들처럼 전문 용어로 피똥 싸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좀 호흡하려고 애써주시면 좋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칭찬은 다 같이 있을 때 하고 어떤 비난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대1로 해라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셔가지고 막 공개적으로 막 칭찬 누구를 한다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초반에 들어가셔서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배려하는 모습을 좀 키우시면 팀장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얘가 나를 내가 신입사원한테
진짜 이거 면이 안 서는데. 근데 그래도 얘가 나를 회의실로 데리고 와서 그다음 날 차랑 한잔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오피셜한 관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개인적인 그런 이런 것들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잘하는 게 저는 이런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드셨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패를 그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확 싸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갖고 계시다가 나는 봐봐. 야, 너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했지? 난 널 이렇게 배려하면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한 번은 해보세요. 그런데 나를 계속 배려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도 제대로 한 방 먹여야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서. 근데 그러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길 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외로운 상사랑 먼저 가서 얘기 걸고 밥 한 번 먹고 커피 한 잔 하고 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좋은 상사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 얘기 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가장 그 명언 중에 명언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회사 그만두는 게 사람 때문에 많이 그만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피해서 다른 회사 가면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그 회사도 있다. 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있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디에 가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조직생활이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그 조그만한 아주 많은 조직에서 그 위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내에서의 조직 위계 질서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에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먼저 배려하시고, 몇 번이나 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똑같이 대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영향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먼저 좀 배려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편을 좀 많이 만드셔서 행복한 직장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상사의 말이 확실히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적해야지. 근데 그 지적을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